입니다. 제6주차 부산의 역사와 문화 개항기 일제강점기 부산의 지배체제. 이번 주에는 부산이 일제강점기 개항기 때 이 부가 동네 부였죠. 부가 동래군으로 또 부산부로 이렇게 동래군과 부산부로 이렇게 변화하는 이 과정들을 한번 살피면서 우리 일제시대까지 한그 1945년까지 도대체 부산이 어떤 행정구역과 어떤 큰 변화를 보였는지 이런 걸 주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우리 부산이 얼만큼 이렇게 본래는 어떻게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걸 알아야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 건 줄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 그걸 한번 해보려 합니다. 자, 학습 목표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행정구역의 변화. 자, 먼저 동래부의 최후의 동래부.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 동래부 부사가 있었잖아요. 동래부사. 그래서 우리가 개항기 시대에 부산이 대체로 어떻게 흘러왔느냐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러일 전쟁 1904년 2월 달에 러일 전쟁 이후에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부산이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 그 속국화되고 보호국화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부산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걸 한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904년 사실상 대한제국이 망하는 시점이죠. 이점이. 그래서 을사보호조약 1905년 11월 달이죠. 이 타임에서 조선이 많은 데로 많이 노력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힘에 의해서 외교권이 강탈되고 그 다음에 통감부가 설치된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초대 통감이 누구로 왔어요? 이토, 그죠? 이토 히로부미 아시죠? 그래서 이 이토 히로부미가 와가 통감부가 만들어지니까 통감부는 서울에 있고 각 지역별로는 이제 그 뭡니까 이사청이 설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이사청 이사청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이사청에 그죠? 일본 영사와 동네 감리 사이에 이 본래는 이 거류미지가 있는데 거류지에 일본 영사하고 동네 감리가 같이 감속을 해요. 동네 감리가 사실은 동네 부사가 개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본 지역이라도 조선의 그 조선 동네 부사가 거기를 감독하고 있었고 또 이 안에 또 일본 영사가 있었거든요. 영사가 있었으니까 영사가 본래는 관수가 자리에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동네 감리나 일본 영사가 했던 걸 갖다 모두 다 이사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관들이 각 지역의 사실상의 부산부 지역의 그냥 지금 같아서 시장이죠. 부산시장의 역할을 하게 되고 동네 감리라 동네부는 사실은 이제 이 뭡니까 힘이 상실되는 거죠. 힘이 상실돼 가지고 사실상 부산의 주인이 누가 된다? 부산의 일본인들 이사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자기 통치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 자기 사는 지역 중심으로 하고 싶죠. 그죠? 아무래도 뭐 저기 동네 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 조선인들한테 뭘 해주고 싶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꾸 이사관들이 자기 지역만 이렇게 자꾸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민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그래서 왜 부산에 일본인들이 있는데 일본인들을 위한 시설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부산부 전체를 우리가 관할하느냐. 그래서 조선인에 대해서 본래는 이 부산부가 컸어요. 동래부가 부산부가 됐으니까 커가지고 이렇게 부산부 지역을 일본인들이 자금을 투하해가지고 개발한다. 이런 명분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일본 사람들이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어디만 돈 투자하고 싶어요. 지금에 있는 광복동 일원에 있는 일본인들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고민이 확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부산 이사청 만들 단계에 들어오면서 이 사실상 동네 부사와 부산 일본 영사 간의 일을 몽땅 이사관이 독차지하는 그죠.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의 통감이 이사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감리제도가 폐지되고 일본 정관 거류지가 그죠 확대되는 거죠. 초량 외관에 있었던 용산 일대 정관 거류지를 중심으로 해서 종래에는 일본인 외관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조개로 있다가 그 다음에 거류지로 있다가 정관 거류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일본의 매축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1902년부터 일본인들이 이제 자기 동네를 넓히려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대한제국 시기니까 1902년 단계에는 오히려 우리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준공할 때쯤 되면은 일본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중앙동 있고 오늘날 중앙동 있고 바다 매축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 건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매축이 시작이 되면서 일본인 지역이 확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광복동에 부산은 광복동 가기 전에 왜 대청동 올라가기 전에 부산 근대 역사관 있죠. 그 밑에 바로 밑에까지 물이 올라왔는데 그때 다 이렇게 지금의 부산 우체국 거기도 다 바다예요. 예, 거기 다 바다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 부분을 매축을 한 때가 언제라고요? 1902년부터 1905년 사이에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북빈 매축이 1902년부터 1909년까지에 걸쳐져 있어요. 북빈이 어디냐 하면 부산역에서 보이는 게 북빈이고 저 영도 뒤쪽에서 오른쪽에서 보이는 게 남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북빈은 오늘날 남포동 있는 쪽이 남빈이고 북빈은 어디냐 하면은 지금 저기 신선대 부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 부산역에서 쫙 보여 앞바다 보는 이게 부산대교, 북항대교가 있는 게 오늘날 북항이 북빈이에요. 그래서 북항대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북빈인데 그 다음에 지금 남항대교가 있는 데가 지금 남포예요. 그래서 지금 부산이 크게 두 개로 있잖아요. 그래서 자갈치 앞바다가 남포인데 자갈치 앞바다로 해가지고 그게 항이 이렇게 우리 부산 항이 만들어지잖아요. 북항 남항 그래요. 그래서 남항방파제, 북항방파제 그러죠. 그래서 하고 1905년부터 부관연락산, 경부철도, 그 다음에 영도 북단. 이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영도까지 진출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이제는 광복동 주변의 거류지에서 점차 확대되어 가지고 영도까지 확대되는 이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조계진의 관유지, 사유지, 도로지 있는 가로계획, 마침내 이런 도시계획까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 클리어하고 자, 보면 이게 옛날에 부산진성입니다. 부산진성이 이렇게 다 부서졌죠. 이렇게 다 부서지고 나무만 앙상하게 남았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자성대죠. 자성대가 겨우 이제 명맥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미 허물어져가는 조선시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산의 탄생입니다. 부산 탄생. 자, 1910년 1910년 10월 1일 마침내 부산부가 만들어져요. 부산부. 종래에 뭐라고요? 이전의 동래부가 부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큰 부예요. 큰 경치 얼마나 크냐 하면은 보십시오. 동래부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부산시하고 거의 비슷하죠. 지금 부산시는 여기 대저까지 해가지고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그죠? 기장도 부산이잖아요. 지금 광역시가 본래 부산부는 여기 이 지역이 북구 지역 지금 요 사상 지역은 지금 양산군이었어요. 그 양산군이 상당히 여기 인미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그래서 동래하고 김해 사이에 양산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김해하고 동래하고 우리 부산하고 붙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동래부와 김해군 사이에 양산이 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저기 다대포 앞바다 저기 대저 앞바다까지 이게 다 양산이었어요. 그게 이제 조금씩 양산의 일부가 김해로 옮겨지고 김해의 일부가 부산으로 옮겨지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에는 저기 김해군하고 부산 광역시가 붙어 있는 상태가 되고 양산군은 훨씬 위로 올라가 버렸죠. 이렇게 양산군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시고요. 자, 1910년경의 부산진의 모습입니다. 클리어하시고 1910년경의 부산의 모습. 자, 그래서 어쨌든 1910년 10월 1일 날 자유민 구포명과 동래부
그죠? 이걸 합친 거예요. 그래서 구포와 동래부를 합쳐서 부산부가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구포 지역 있죠? 그래서 부산부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아유, 그림 잘 된다. 자, 이렇게. 자, 부산부가 요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역이 어디로 온다고요? 부산부로 오는 거. 요런 과정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동래부가 부산부가 되었는데 왜 이랬을까요? 이 관할 구역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죠? 이래서 이 1910년에 10월 1일 단계에 일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본 사람하고 조선 사람하고 함께 지내면서 예? 거기에다가 은사금이라든가 이런 일본 정부 재정을 투하해가지고 어쨌든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정부의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야 한다. 내지는 그런 뭐 형식적으로라도 홍보를 해야 한일합방을 합리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일합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일본인과 조선은 일시동인이고 일선 동조니까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으니까 함께 어울려 살자.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들어오는 돈도 골고루 투자하겠다. 그래야만이 한일 합방을 하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막 그나마 열받아도 참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개량주의적이고 조선인을 무마하려는 정책 때문에 1910년 10월 1일 날 이걸 부산부로 합친 거예요. 뭐와 일본 거류지하고. 그래서 조선인 지역 동래부와 일본인 지역 그 거류민 지역을 합쳐서 부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산부는 어떻게 보면은 부산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일본인과 조선인이 함께 사는 곳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1910년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10월 18일 날 그 은사금을 내려요. 임시 은사금 3천만 원을 내리는데 임시 은사금이 이 임시 은사금이 약 3천만 원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당시도 보면. 그런데 이게 5%밖에 안 주기로 하고 해방후에 떼먹었습니다만은 말로는 한 3천만 원 준다 그랬거든. 일본 천황이. 그래가지고 부산에도 상당한 한 8만 원 정도 부산부에도 8만 원 정도 주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지나고 보고 이제 동래부 소속을 갖다가 일본 정관 거류 지역하고 섞어 놓으니까 불만이 막 하늘에 찬 거예요. 일본 사람들 특히 그랬어요. 왜 저렇게 기타나이한 조선인들, 즉 더러운 조선인들하고 같이 사는 거를 너희들이 이렇게 하느냐? 우리 같이 살기 싫다. 빨리 나눠달라. 이게 청원이 계속 들어가니까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게 행정구역 개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 보면 이 동래부가 있죠. 동래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좀 가보면은 달라집니다. 지금 보면은 요 지역, 요 부산 여기 조금 요 지역 있죠. 지금의 여기가 서면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는 이게 영도와 이게 일본인 사는 지역이에요. 일본인들이 본래는 요만큼 살다가 요만큼 살았어요. 요만큼. 저 색깔 다르게 보면 일본인들이 맨 처음에 살았던 데가 요 자갈치 요 일대거든요. 여기 일대. 요 일대. 그러니까 요 그림 그려놨죠. 지금. 지금의 광복동 여기 용두산공원이고 여기 지금 자갈치 해변이에요. 여기가 지금 롯데백화점 있는 자리고, 예? 아시겠죠? 롯데백화점 있는 자리 많죠. 영도대교 있고, 여기가 용두산공원.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분 잘 가는 광복동. 여기가 자갈치시장. 자갈치시장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가 됩니다만, 이 정도 했는데 이미 1914년쯤 되니까 여기 범일동까지 치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일본 지역이. 그러니까 이 4년 동안 일본인들이 얼마나 많은 땅을 지금 차지한 거예요. 이만큼, 요만하다가 이만큼 차지하고 또 영도에서도 이만큼 차지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은 독립시켜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14년에 마침내 요걸 부산부라 그러고, 지금 빨갛게 여기 돼 있는 요걸 부산부라 그러고, 나머지를 동래군으로 정해서 부산부와 동래군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참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부산을 와가지고 같이 안 살려고 하는. 그럼 본래 식민지를 만들려면 식민지 와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갖다가 옆으로 뭐 노비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예? 뭐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조선은 식민지론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들이 섞이기 싫었던 거예요. 그게 이게 이중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이 횡행하죠. 같이 살고 행복하게 살자 해놓고는 말한 놈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저끼리 저 부산에 그 저기 뭡니까 용두산공원 그 주변에만 뻘뻘 모여가 사니까 그리고 돈은 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리고 자기들은 부라 그래요. 부산부, 마산에는 마산부, 원산에는 원산부. 그래서 전국에 걸쳐서 부가 12개가 있는데 경성부까지 경성부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은 다 뭐냐면 부는 다 일본인들이 사는 지역을 부라 그랬어요. 조선인들이 사는 지역은 뭐라고 그랬게요? 다 군이라 그랬어. 그래서 다 부에다가는 돈을 엄청 투자를 해요.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일본에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국고 보조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영도대교 있죠. 영도대교. 영도대교도 보면은 그 뭡니까 맨 처음에 1934년에 만들 때 영도대교를 뭐 좀 조선인도 사용하고 일본인도 사용 이런 게 아니야. 아예. 자기들이 조선인도 국민구제 딱 해와가지고 국민구제 자금이라 해가지고 7,500만 원을 해왔어요. 그래 해와가지고 요 돈을 일본 정부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조선인들이 참 궁핍하니까 이 사람들 치료 사업이나 이런 게 무슨 공공사업을 해가지고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딱 돌아오자마자 하야시라는 그 재무국장이 하는 말이 조선에 들어와가지고는 야 부산 그 경남 도지사 이리 와봐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 필요한 돈이 얼마 필요하니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60만 원 필요한데 와 필요하냐 이러니까 부산대교 지금 영도다리 알잖아요. 영도다리 드는 거 영도다리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영도다리를 만들면 누가 좋아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영도다리에 영도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야 다? 영도 사는 사람 일본 사람 이거 봐요. 이거 왜 봐야겠다. 일본 사람 사는 데잖아. 그죠? 이렇게 일본 사람 사는데 여기다 다리를 연결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죠? 결국은 1910년에 부산부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전체 다가 부산부였어요. 기장을 빼고 이만큼이 부산부였는데 이만큼 이거죠. 이만큼이 부산부였는데 그 구포도 이제 새로 낀가 넣은 거죠. 낀가 넣어가지고 정말 맨 처음에는 부산부로 다 가려 했는데 일본 사람의 반대로 어떻게 된다? 요걸 부산부로 하고 나머지는 이만큼 합쳐가지고 근데 조선 사람들끼리는 이게 띠리딱 뭉쳐가지고 행정구역 많이 만들면 뭐하냐? 이래가지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예? 부산부 그 동래군이 된 거예요. 동래군은 엄청 커 보이지만 여기에 있는 재정에 비해서는 택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대립구도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야기하지만 용산공원 여기가 지금 부산극장은 요 정도 바닷속이고요. 자갈치는 요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풍포 여기가 앞에가 대풍포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남항 여기가 북항 그리고 여기 지금 용산공원을 뒤로 올라가는 데 있죠. 여기 쭉 올라가는 데가 여기가 지금 여기쯤이 근대역사관 있는 데고요. 여기가 근대역사관 있는 데고 여기가 부산 우체국 있는데요. 그래서 이만큼이 뭐 한 거다? 이만큼이 이거 매축한 거예요. 매립지어예요. 그래서 부산은 본래는 요만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요런 형태로 부산이 있었어요. 이렇게. 네, 근데 지금 이만큼이 다 매립해가지고 확대된 거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동래부와 분리했던 거 이야기했습니다. 부산부가 왜 동래 분리, 일본 사람들이 같이 살기 싫어했던 거예요. 네, 그죠? 조선 사람들은 뭐 같이 살면은 조선 사람도 싫었겠죠. 뭐 일본 그런 사람들 같이 지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일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가가지고 일도 해주고 뭐 이러는 것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 배기 싫어했고 그래서 근데 일본 사람이 또 와가지고 자기는 돈은 있고 하니까 조선 사람들은 저임금에도 노동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은 철도를 전차를 놔요. 전차를
전차를 나가 조선인 동네 군 지역에서 출근하게 만들어. 이래가지고 여기 일본인 지역까지 출근하게 해가지고 그 아침마다 이 전차를 타고 여기 일본인 지역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때 다시 전차 타고 돌아가는 거예요. 또 전차 타는데 해필이면 일본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동래군 옆에 해필이면 온천이 있어. 온천장. 지금의 온천장이죠. 온천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온천장에 가고 싶으니까 이 철도를 또 놓은 거야. 전차선을. 그래가지고 그 전차선을 온천장하고 이 일본 지역은 사실 온천장은 일본 사람들이 장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온천장과 이 일본인 그 지역 부산부하고는 전차로 연결한 것. 지금의 지하철 1호선이 그 당시에 전차 1호선하고 거의 똑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부산의 밑으로 이렇게 전차가 나와주는 전차길이 곧 지하철 오늘날의 지하철길이라 하면 느낌 오죠. 그러니까 이 부산의 지하철 1호선은 옛날 같으면 동네 지역의 조선인들이 일부 그 토성동이라든가 대청동, 광복동 지역에 있는 이런 일본인들의 그 일을 도와주고 도우미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걸 허드렛 일을 하고 이렇게 일하러 이렇게 오는 이런 사람들이 다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철도의 기원이었어요. 자, 그래서 부산부 설치 명분을 보면은 부산부 설치 명분이 그거예요. 위생, 토목, 수도 등 행정에서 두 민족이 함께. 본래 이거 부산부 설치 명분은 1910년은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해가 돼요. 근데 저끼리 나눠가지고 부산은 부산끼리, 서울은 서울끼리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산은 부산끼리, 그 다음에 이 동네는 동네끼리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가지고는 무슨 위생, 토목, 수도예요. 결국 이거 이 위생, 토목, 수도는 두민족 한정 누린다 말하지만 실제로 누구만 누린다? 일본인들만 누린다. 이게 바로 정답이지요. 맞습니까? 네. 일본인들이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인들한테 복지가 많이 가고 일본인한테 돈이 다 투자되고 그래서 일본인 지역이 발전하고 대신에 발전하는 거니까 그게 마치 조선의 GDP의 확장인 것처럼 돼가지고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봐라 식민지 시대에 우리 부산이 얼마나 GDP가 증가했느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다 해먹었어? 일본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독립운동해요. 자, 그래서 거류민단 사무소가 1914년도에 폐지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부가 통일적인 행정 시행을 하는데 이제 뭐 자기 동네만 일본인들 사는 데만 부산부가 됐으니 그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 부산부에 들어오는 돈이 적지 않게 들어왔어요. 이 본래 은사금이 들어와가지고 도 단위로 이렇게 보냈는데 이걸 갖다가 쪼개주잖아요. 쪼개가지고 실제로 그 파워를 가지고 돈을 쓰는 거, 국고보조금이 들어오는 거, 이런 재정이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공장, 회사 이런 게 다 들어오는 게 다 일본인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공장들은 대부분 다 동네 군 지역에는 없어. 다 어디 있어요? 부산부에 있는 거예요. 부산부.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류민단 사무소가 폐지되면서 거기에 모든 학교니 뭐 부산 고등학교부터 제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인들의 거부감, 갑인해주기.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하고 같이 놀기가 싫은 거예요. 조선 사람 더럽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의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산 갑인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만의 선민사상 이런 걸 하게 되죠. 그래서 부산 지역 일본인 사회 원로 유지단체로서 부산부 자치란 게 일본인 자치죠. 왜냐하면 부산부는 일본인 동네니까. 그래서 자치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보다 언론을 통해 자치제 시행의 필요성을 파는 데 우선했다 하는 거고 본래 구포의 이름은 좌이예요. 좌이. 그리고 31년에 동네면은 동네읍이 돼요. 그래서 지정면이 이게 1920년에는 지정면인데 지정면이 이게 1930년대에는 읍으로 변한 거예요. 오늘날의 읍은 그야말로 군 단위로 발전할 만큼 성장한 군의 가장 핵심적인 면, 그 핵심면 같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지정면에는 대체로 일본인 사람들이 많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읍은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읍 사무소 이런 데는 대부분 일본인들이 업장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면은 대부분 조선 사람이 살고 읍은 왜냐하면은 이 논리 보세요. 부산부가 있잖아 이거. 부산부가 이건 다 일본인 동네라 그랬죠. 근데 동네 군이 있었잖아. 동네 군 중에서 일부 지역은 쓸만한 지역이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정면 그리고 나중에 읍으로 승격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거주를 하는 거예요. 참 얄밉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자, 서면 1936년 4월 1일에는 서면에다가 서면이 부산부에 포함이 돼요. 사하면 암남리하고 서면이 그래서 오늘날의 서면은 1936년까지는 동네 군이었는데 1936년 4월 1일부터는 어디로 부산부로 갔다라는 사실을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1916년경 부산항입니다. 이게 다 지금 여기 어디냐면 이 부산 일부도죠. 여기 영도고, 그죠? 여기가 롯데백화점 자리입니다. 롯데백화점, 지금의 롯데백화점, 그죠? 롯데백화점이고, 그죠? 딱 보이네. 여기 제1, 그렇죠? 이게 제1 지금은 여기로 옮겼습니다만은 본래 우리 연안여객터미널, 지금도 연안여객터미널 적혀 있죠. 거기 옮겼지만. 부산역 뒤로 옮긴 거 말고 본래 저쪽에 있던데 여기가 제1부도입니다. 옛날에 영도와 여기 사이가 되게 거리가 있었죠. 이게 자꾸 매립을 하는 바람에 이거 지금 매립되는 거거든요. 이만큼 다 매립이 되는 거예요. 저기만큼 다 매립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앞으로 쭉 여기가 그래서 이 길 말이죠. 여기 있는 이 길이 아직은 뭡니까? 이쪽에 동네 분하고는 완전히 거의 차단이 되어 있죠. 물론 전차가 다닙니다만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1910년경의 부산항입니다. 그죠? 10년경. 그러니까 아까 16년경인데 10년경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그죠? 비슷하죠. 용두산공원도 뒤에 있고, 그죠? 용두산공원이 여기가 용두산공원이에요. 용두산공원이고 그죠? 이 오른쪽으로 일본인 거주지가 이렇게 쭉 있고, 그죠? 여기 근처가 지금의 또 뭡니까? 부산 근대역사관 이렇게 쭉 올라오는 길이 이렇게 있고, 그죠? 저쪽에서 올라오는 광복도관이 있고, 광복동에서 왼쪽으로 이게 절도 있고, 옛날에 동주여상 자리 있고, 미화당 백화점 자리가 여기고, 이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기 한 바퀴 뺑 돌면서 저렇게 한 바퀴 뺑 돌면서 전차가 다녔어요. 뺑 돌면서 전차가 뱅뱅뱅뱅 그죠? 이렇게 다녔습니다. 자, 다음. 자, 1920년대는 이제 부재 개정이 일어나는데요. 부재 개정 이제 여기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데 1914년에 부협의가 만들어져요. 왜 부산부 협의회 왜 만들어진지 이야기했죠. 부산부 일본인끼리 살고 싶은 거야. 부산을 쪼개가지고 그래서 큰 부산이 조그만한 부산이 되고 나머지 떨려난 부분이 동네 군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920년에 무슨 일이 나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도 낑가준다 이래 된 거예요. 왜 이제 낑가주냐면은 부산부에 들어오는 조선인들이 많아졌거든. 이제 부산부에 일을 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부산부에 공장도 차리고요. 지금 백산기념관 있는 거 아시죠? 백산기념관에 그 근처가 다 백산상회가 만들어지고 조선인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요. 저기 일본인 부산부에. 그래서 부산부에다 부협의에 누굴 낑가준다? 조선인도 낑가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협의에다 조선을 넣어주는 건데 이전에는 조선 사람을 낑가줄 수 있어도 낑가줄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 부산부가 일본인 사는 동네니까 부협의회는 다 일본인밖에 선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상황에서도 조선인 사람이 한 4명 정도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1920년대 들면서 부산부에는 조선인도 선거권을 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부협의회를 뽑는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데 이 선거권 가지려면 돈 줘야 돼요. 예? 돈이 15원인가? 돈을 줘야 되니까 지금 피선권이 아니고 선거권입니다. 선거권을 참여할 수 있고 물론 선거권을 가지면 피선권도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선거권 가지려면 나이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거권은 25세 이상 독립된 생계를 내놔서 1년 이내에 분해 주소를 주고 부세가 5N이에요. 이게 부세 5N. 부세 15N이 아니고 부세 5N을 이상 납부하는 사람에서 하니까 부세를 5N으로 낸다면 이게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선거 가능한 조선인지 절대로 축소하고요. 1930년 12월에 재개정해가 부협의회를 부회로 뭐 이걸 이게 부협의회는 본래 부협의회는 자문기관이었어요. 근데 부회로 바뀌는 것은 이거는 뭘로 한 건다? 의결기관. 지금 같으면은 국회. 본래는 자문기관으로서의 부협의회를 1930년대에 부회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의결기관으로 우리 국회처럼. 그러면 의회로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바야흐로 동원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죠? 전쟁 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놔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라도 민주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의결해가지고 올해 우리 지금 대동아 성전을 수행하는데 고사포가 100문이 필요하니까 우리 부회에서는 의결을 해서 고사포 90문 정도는 우리가 되도록 합니다. 뭐 이런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민주주의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침략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마치 자율적으로 내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거라.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죠? 이걸 하시면은 제대로 뭔가 보입니다. 일본 환영 분위기 1949년 8월 부재 폐지됩니다. 그래서 부산부의 일본인들은 대단히 환영을 했어요. 뭘 하냐면은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좀 이 사람들은 조선에 와서 사니까 일본 사람들로부터 좀 뭐랄까 왕따를 당했어요. 선거권도 없잖아. 의회 선거권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의결권을 준다니까. 아이고 부산에도 그러니까 제조 일본인, 조선에 사는 일본인의 자기 나름대로 한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본토에 있는 일본인들은 날마다 뭐 의회 선거하고 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산에 있는 또는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은 일본 본토에 선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부회를 만들어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1949년에 없어집니다. 알겠습니까? 부산이 언제 없어진다고요? 1949년 8월 15일에 부제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1949년까지는 부산구고 그 이후는 부산시가 되는 거죠. 자, 과제탐구 좀 보시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클리어하고 자, 동래군 일기 자 해가지고 1914년부터 이 부산부가 이만큼 커졌죠? 커졌죠? 이게 그죠? 동래군이 이만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하면 암남리 요 정도 일대하고 나중에 36년도에 이 서면 일대를 부산으로 가지고 오고 나중에는 남면으로 해가지고 부산 동래까지 해가지고 구포로 해가지고 이만큼을 부산 여기에 36년까지 1936 여기에 1942 42년까지 이렇게 부산부가 커지는 거예요. 부산부는 본래 이만큼만 했다 그랬죠. 부산 거류민단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그죠? 범일동으로 확장하고 이렇게 대청동으로 확장하고 영도로 확장하다가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36년대는 서면으로. 그러니까 부산부가 잠식해서 마침내 오늘날 부산광역시까지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다시 동네 광역시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자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옛날에 영사관이죠. 영사관 그죠? 그래서 이 영사관에서 여기가 이제 경찰청, 여기가 헌병대사령부, 여기가 영사관. 지금 여기 요 계단 올라갈 수 있어요. 계단 지금도 계단 남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고 여기 거류민단 사무소가 왼쪽이고 여기 영사관입니다. 이렇게. 자 지금 보면은 요것은 이제 경상남도 지금의 동아대학 박물관이죠. 동아대학 박물관인데 도청이에요. 나중에는 이게 우리 정부 청사로 쓰였죠. 6.25 때는. 그래서 1925년에
부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왜 진주에서 부산으로 왔을까요? 도청이. 네? 이 궁금하죠. 여러분 탐구해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도 저는 사실은 뭐 저기 이게 다 깊이 있게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진주에서 부산으로 온 것은 아무래도 진주 지역에 뭐가 강해지기 때문인가요? 민족운동이 강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진주 지역에서 계속 일하게 됐던 그렇고 두 번째는 또 부산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도시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진주부에 있는 일본인들은 약해. 그죠? 약하고 여기 있는 일본인들은 강하잖아요. 부산부는. 마산에 있는 일본인들은 되게 약했어요. 부산에 있는 일본인들은 부산항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자기들이 대장처럼 살았는데 마산에 있는 일본인들은 글쎄요예요. 뭐냐면은 조선인들이 또 드등살이 센 거예요. 그래서 마산부는 조선인이 상당히 파워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마산 지금의 창원에 지금 도청이 있습니다만은 도청을 마산 쪽으로 마산부로 가지 않고 어디로 왔다? 부산부로 온 것은 부산부에서 있는 일본인들이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지사 관저입니다. 일본 도지사가 여기에 지냈고요. 자, 이 일제 시대 지도, 1930년대 지도죠, 이거. 자, 여기 보면, 자, 여기